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9월 12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수땅 대념처경 까딴쩌 빠나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누파시 위아르띠 이다 비카웨 비쿠 아란냐 갓도와 루카 물라 갓도와 순냐 가라 갓도와 니시다띠 빨랑캉 아부지뜨와 우중가 양빠니다야 빠리묵캉 사띵 우빠따 페트와 소사또와 아싸사띠 사또와 빠싸사띠 디강와 아싸산또 디강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디강와 빠싸산또 디강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아싸산또 라쌍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빠싸산또 라쌍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사빠까야 파티상 외디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사빠까야 파티상 외디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카랑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카랑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오직 사띠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세야타 피비카웨 다커 바마까로 와 바마까란떼 와시 와 디강와 안찬또 디강 안차미띠 바자나띠 라쌍와 안찬또 라쌍 안차미띠 바자나띠 에와 메와 코비카웨 비코 디강와 아싸산또 디강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디강와 빠싸산또 디강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아싸산또 라쌍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빠싸산또 라쌍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사빠까야 파티상 외디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사빠까야 파티상 외디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카랑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상 가랑 빠싸시 사미띠시카띠. 예를 들면 비구들이 숙련된 선방공이나 선방공의 제자는 길게 끌면서 나는 길게 끈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끌면서 나는 짧게 끈다 라고 분명히 안다. 이처럼 비구는 길게 들이실 때는 나는 길게 들이신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실 때는 나는 짧게 들이신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띠 아짜 땅 와까 예까 야누 빠시 위어러띠 바히따 와까 예까 야누 빠시 위어러띠 아짜따 바히따 와까 예까 야누 빠시 위어러띠 사무다야 담마누 빠시 와까 야 스밍 위어러띠 와야 담마누 빠시 와까 야 스밍 위어러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 빠시 와까 야 스밍 위어러띠 아티까 요띠와 빠나사 사띠 빠추파티타 호띠 야와 대와 냐나 맞다야 빠띠상 빠띠사띠 맞다야 아니시또 저 위아라띠 나저 긴지로게 우파디야띠 이완 피코 비카웨 비코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라띠.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문다. 또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또는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도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9월 12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독송했던 신념처에 속한 호흡 수행, 어저께 도입부하고 사념처 정형 구문을 좀 소개하는데,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제 독송하고 좀 설명드리지 못한 호흡 수행 쪽을 오늘 다시 독송했습니다. 자, 어저께 도입부를 통해서 사념처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8정도의 정정이 그대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포괄적인 길인데, 그것을 좀 친절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토대가 되는 삼매 위에서 여실지견이라는 정지 바른 암, 그리고 해탈지견이라는 정해탈 바른 해탈로 정정 하나를 정정정지 정해탈로 세 단계로 펼쳐서 말해준다. 결코 정정 다음에 정지 정해탈이라는 추가적인 단계를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 또한 사념처가 여실지견에 이르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다 라고 한다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지견에 이르는 이 과정은 한마디로 사념처에 의해서 깨닫는 전체 과정을 좀 더 친절히 상세히 정정은 바른 삼매를 정정으로 놓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면 사념처는 여실지경까지를 사념처의 자리 사띠토대로 놓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을 좀 더 친절히 말하고 있다. 요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정정이 정지정해탈로 풀어지고, 그러니까 정지정해탈로 풀어지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그러니까 사념처란 수행이 요렇게 상세히 풀어지는 거를 합쳐 놓으면 정정이라는 바른 삼매 위에서 사념처의 완성 과정으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를 거쳐서 여실지견하면 그냥 정지 이후 정해탈이라고 한 단계로 말해진 걸 다시 풀어가지고 여실지견 이후, 즉 사념처로 마음의 장애를 다 밀어내서 칠각지가 충만한 요런 상태를 다시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두 단계로 구분해서 말해주는, 그러면 정정이 펼쳐진 거하고 사념처가 펼쳐진 거, 요 두 개를 묶어 놓으면 필수품의 과정으로 성취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에 의해서 정지, 바른 암, 여실지견을 성취한 요것이 그대로 사념처의 완성이고, 그 상태를 사띠토대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알죠. 삼매의 토대에 이어지는 사띠토대. 그러면 그 이후 과정을 다시 또 상세히 구분해서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염호이탐, 위파사나에 의한 해해탈, 소멸 해서 부동의 심해탈로 깨닫는 해탈지견. 네, 요렇게 그렇군요. 정말 정정과 사념처라는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펼쳐놓으니까 좀 더 상세한 수행 지도가 그대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사념처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고, 좀 펼쳐놓으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보았고, 그 다음에 신수신법 사념처의 정형 구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신념처가 모두 9개의 소분류 대상에 대해서 사띠를 확립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9개의 소분류 중에 첫 번째 대상이 호흡이죠. 들숨날숨.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라는 것은 사념처 수행의 대표죠. 그래서 이제 경들을 보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호흡 수행만 놓고 신수신법 사념처 가운데의 신념처의 첫 번째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후렴으로 완성을 이끄는 이런 대념 적용이 있고, 그 가운데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 대상을 모두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후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설정해 가지고 깨달음 과정을 좀 더 상세히 펼쳐놓은 까야가따 수땅,
몸에 속한 사띠경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신념저경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는 신념저경이 있고 그 가운데 몸에 속한 사띠 가운데 몸에 속 신념저의 9가지 대상 가운데서도 오직 호흡 첫 번째 대상인 호흡에만 집중해 가지고 호흡을 대상으로 16단계의 관찰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여실직연 사념조의 완성에 이끈다.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낸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닦는 과정. 그래서 그렇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상세히 말해주는 입출식념경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신수신법 모두를 말해주는 대념적용, 신념조에 속한 9가지 소분류를 말하는 신념적용,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대상인 들숨날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입출식념경, 요런 그 대상의 집중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신념처 수행의 첫 번째 주제 대상이 호흡이다 라는 거죠. 자, 경을 보면 잠시만요. 입출식념경은 똑같은 시작 도입부를 말하면서 이 호흡 수행의 과정을 16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입출식념경 독송에서 볼 거고요. 그럴 때 16단계의 첫 번째 16단계를 4수로 나눠가지고 신수신법의 완성 과정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신념조의 완성 과정으로 나타나는 제일 앞에 있는 4단계, 그 4단계를 대념적용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다. 네, 기본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잡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죠. 숲이나 나무 밑이나 빈집으로 간다.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 뭐 시장 바닥에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지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겠지요. 뭐 그런 식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일단 찾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네, 앉아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가면 일단 내가 이런 거예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요거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책상 다리를 한다거나 다리를 펼치고 앉는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당장 좀 편하게 앉는 방법은 있는데, 이런 당장 편하게 앉는 방법이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자라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좀 힘이 들지만,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고 앉으면,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대로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앉아있는 일이,
자세가 나빠가지고 몸을 들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또 구부정하게 앉으면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구부정하게 앉으면 다리를 아무리 확고히 해도 상체가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몸을 곧게 뻗친다라고 하면 뻗쳐진 몸 자체가 중력을 그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고 토대를 확고히 하면 이제 몸을 곧게 뻗치는 상태로 중력의 영향을 극복하는, 그래서 가장 오랫도록 흔들리지 않는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죠. 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자라고 나면 이 수행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몸이 아니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몸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몸을 그저 몸아, 너는 내가 얼마의 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그저 흔들리지 말고 잘 멈추어져라, 고정되어 있어줘라 라고 하는 게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굳게 뻗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라고 한 거 뭔가요? 이제 비로소 밖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된 마음 이야기로 들어갈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삿띠를 준비한다. 그런데 그 삿띠를 어디에 준비하냐? 콧구멍 주위에 준비한다. 콧구멍 주위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호흡 수행이니까 호흡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 있나요? 그대로 숨을 들이쉬면 공기알갱이가 입술 윗부분 인중 쪽 요렇게 콧구멍으로 공기알갱이가 빨려 들어가고, 숨을 내쉴 때는 콧구멍으로부터 또 동일하게 인중 부위를 거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라는 이 대상은 뭔가요? 호흡이 빨려 들어가면서 콧구멍 아랫부분, 인중 부분, 요 일대에,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닿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 촉감. 그러듯이 마찬가지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 공기의 움직임이, 여기, 인중 부위에 닿는 느낌을 남기는 거.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거가 호흡 수행이죠. 들고 날 때. 그러면 삿띠를 준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삿띠라는 게 뭐죠? 눈 뜨는 거잖아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그 현재 상황에 눈 뜨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숨을 쉬잖아요. 숨이라는 게 들어갔다 멈췄다 나갔다 멈췄다 들어갔다 멈췄다 나갔다 멈췄다, 요 네 단계, 네 과정을 반복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24시간 숨을 쉬고 있어요. 들이쉬든 내쉬든 중간에 쉬든. 그런데 사실은 24시간 동안 우리가 단 한 번도 내가 숨 쉬고 있다, 숨을 쉬니까 들어가는 공기가 이렇게 느낌을 남기는구나, 그거 보는 거 우리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4시간 호흡은, 숨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호흡에 비중을 두고 수행을 이끄는 이유는 뭔가요?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수행하는 시간 내내 잘 유지돼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호흡이라는 이 수행은 살아있는 한 24시간 유지된다.
제4선 이상 높은 경지로 가면 호흡이 멈추잖아. 멈추면 어때요? 어차피 공기가 들고 멈추고 날고 멈추고 하는 요 네 단계 네 과정 전체가 호흡이니까 그 중에 호흡이 더 이상 들고 나는 일을 안 하니까 호흡이 멈춘 상태라고 대상으로 보는 거죠. 호흡이 멈춘 상태, 그러니까 멈춘 상태의 호흡을 관찰하는, 이렇게 되면 대상은 유지가 되죠. 요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위한 가장 좋은 대상.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확보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호흡으로 중심을 두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삿띠를 준비한다 콧구멍 주위에 라고 하는 거 바로 24시간 숨은 쉬지만 보지 않는 그 숨을 쉬고 있다, 그 흔적이 있다, 들어오는 흔적, 멈춘 상태, 나가는 흔적, 멈춘 상태. 요거에 삿띠, 눈을 뜨자.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흔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눈 뜨는 거.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근데 사실은요, 이게, 눈을 뜨자 그래서 떠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현재라고 말하는 게 뭔가요? 내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호흡을 봐야지, 라고 해서 마음이 호흡으로 딱 와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신과 촉이라는 요 대응된 인식 과정이 진행되도록, 그래서 마음이 신식 신근의 과정으로 촉이라는 요 느낌 쪽으로 딱 선택돼주는, 마음이 여기로 와주는 요 상태가 되어야 들어가면서 남기는 흔적, 촉이 있고, 나가면서 나가는 흔적, 촉이 있고, 멈췄을 때 그런 느낌이 멈춰 있다라고 촉을 보는, 이제 요렇게 신과 촉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즉 안식이 안근 아니죠, 신식이 신근과 더불어 내입처가 돼서 촉외입처로 와주는 요거죠. 삿띠를 준비한다라는 게 뭔가요? 마음아, 딴 데 가지 말고 호흡으로 가자. 신내입처가 되어서 신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자리로 가자.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선택해 주는 거죠. 삿띠를 준비했다.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했다. 요거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발견하는 거, 눈 뜨는 거죠. 마음이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하듯이 어쨌든 호흡만이 옳은 거예요. 내 마음이 잘 호흡으로 와서 호흡을 인식하고 있는가, 대상으로 붙잡았는가, 그거 발견해 주는 거, 눈 뜨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호흡에 멈추어 있도록, 호흡에 고정되도록 삿띠 하는 거. 네, 요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네, 요런 준비 과정이 보면 밖의 조건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자. 자리를 찾아가자. 몸이라는 조건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음이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대상을 붙잡자. 호흡에, 콧구멍 주위 호흡에 삿띠를 준비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앉아 있고, 그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호흡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호흡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자, 호흡을 붙잡았습니다. 집중의 문제죠.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는 과정 뭔가요? 요거 관찰이죠. 자, 이렇게 호흡이라는 대상을 붙잡고 삿띠 집중하면서 앉아 있고, 그때 다시 또 삿띠 하면서, 즉 발견한다, 눈 뜬다 하니까 내 마음이 잘 호흡을 붙잡고 있는가 관찰하면서, 그죠? 오직 삿띠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눈 뜨고, 요거 관찰이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요거 집중의 측면이라면, 물론 그 집중도 삿띠를 통해서 집중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집중 붙잡은 상태에서 삿띠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눈 뜨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이런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숨을 들이신다. 호흡이 들어오게 두고, 또 역시 그렇게 관찰하면서 호흡이 나가게 한다. 요런 호흡 수행의 골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밖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찾는다. 몸의 방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친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호흡이라는 대상에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 집중의 측면. 그리고는 그런 상태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삿띠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눈 뜨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요런 관찰 가운데에 여기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이제 몸이 하는 거잖아요. 몸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마음은 단지 이렇게 집중과 관찰의 측면으로 대응하는 이런 상태가 전체적으로 그 호흡 수행의 골격이 마련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는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1번,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요거 뭔가요? 호흡이 길게 들어올 때는 몸이 숨을 쉬고 있는데 마음은 단지 눈 뜨고 보잖아요. 관찰하잖아요. 숨을 붙잡았으니까 붙잡아서 콧구멍 주위에 남겨지는 그 느낌들, 흔적을 삿띠 눈 떠서 관찰하면서 들어오는 숨이 길구나 라고 빠져나띠 분명히 한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몸의 영역이에요. 몸이 숨 쉬고 있어요. 몸은 왜 숨을 쉬나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몸은 유지되기 위해서 산소를 조달하기 위해서 24시간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을 길게 쉬자 짧게 쉬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숨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몸이 할 일은 몸 보고 하게 두는 거예요. 몸아, 숨은 네가 알아서 쉬어. 마음인 나는 그저 보기만 할게. 이렇게. 그래서 몸의 형편상 숨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다라고 빠져나왔디 분명히 안다. 관찰자로서 마음 삿띠가 마음은 하여간 그걸 의라고 하는 마음이 신과 촉의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삿띠가 그것을 보면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면 붙잡고 눈 뜨고 라는
주관과 공동 주관이 참여해서 지금 내 몸에서 들어오는 숨이 길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 길게 들어온 것이 멈췄다가 나갈 때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간다라고 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식 주관인 신과 촉의 관계에 공동 주관인 욕탐의 자리에 사띠가 함께해서 관찰하는, 그래서 신식이라는 알을 만드는 요 과정이 호흡 수행의 1차적인 단계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들이실 때 분명히 알고, 2번 짧게 들이실 때는 나는 짧게 들이신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예, 호흡이라는 게 뭐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즉 몸의 신진대사 관계로 많은 산소의 양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딱 앉으면, 우선 시작해서 앉으면 호흡이 좀 앉은 그 상태에서 필요한 산소를 조달하려니 뭐 호흡이 좀 길게 들어가고 길게 나가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면서 잘 빠져나왔더니 분명히 아는 과정이 진행되면 이제 몸이 점차 진정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 몸이 쫙 가라앉는, 진정되어 가면 그만큼 몸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줄어들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공기를, 산소를 싣고 들어가는 숨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앉아있는 수행의 단계는 숨이 길게 들어오고 길게 나간다 라고 분명히 그 현상을 보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길이가 짧다 라고 분명히 하는, 요런 길다 짧다라고 하는 두 단계를 제시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3번에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4번이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라고 해서 1, 2번과 3, 4번에서 아주 단적인 변화를 설명하죠. 1, 2번은 빠져나왔디 분명히 안다. 이렇게 신과 촉이라는 내입처 외입처의 대응관계에서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인식 주관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욕탐의 자리에 사띠가 함께 해가지고 공동 주관이 되어서 식을 만드는, 이제 요런 상태에서 신진대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호흡이 길다 짧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호흡이 길다 짧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한다, 빠자나티. 이렇게 말하자면 지혜와 더불어 아는, 이제 요런 1, 2번의 상태 과정에 이어서 3, 4번은 시카띠라고 해서, 요거 보통 이제 공부한다라고 제가 번역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뭐 이 공부의 과정, 공부라는 게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수행의 과정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카띠라고 하는, 빠자나띠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시카띠라는 단어를 저는 이 수행이 1, 2번 단계는 단지 보기만 하다가 3번부터는 내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일을 한다 라고
나의 의도가 반영된 시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랬는데, 여기서 온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죠. 우리 특히 입출식념경에 가면 부처님이 요 자리에서 나는 호흡이 들숨 날숨이 하나의 몸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다. 그래서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호흡을 경험하는데 호흡의 전체를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죠, 뭐. 콧구멍 주위에 인중 쪽에서 요게 콧구멍 주위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신과 촉의 관계로 삿띠 해가지고 집중과 관찰이라는 이 인식 주관 공동 주관의 관계로 인식해서 길다 짧다라고 단지 빠져나왔더니 분명히 알기만 하는 상태.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전체를 보고 이게 길구나, 요게 줄어들어서 짧아졌구나, 뭐 요렇게 호흡 전체를 보고 길다 짧다라고 아는 건지, 아니면 뭐 호흡이라는 게 미세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좀 거세졌다가 다시 미세하게 끝나겠죠. 나갈 때 마찬가지고. 그러면 집중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미세한 부분까지 호흡의 크기를 보느냐, 요 차이가 있겠죠. 집중이 약하면 강하게 거세게 들어오는 부분만 요만큼 볼 수도 있고, 집중이 강해지면 미세하게 들어오는 호흡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요렇겠죠. 자, 시작하면서 길다 짧다 요렇게 인식한다면 여기는 단지 분명히 알기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로 제시되는 거는 호흡 전체를 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길다 짧다라고 판단하는 이게 호흡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긴지 짧은지에 대한 빠져나왔디 분명한 알미 생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거, 나의 의도가 반영된 호흡 수행의 과정, 요것은 온몸을 경험해야겠다. 호흡 전체를 보아야겠다. 요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4번은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실 것이다. 내실 것이다. 이때 신행이라는 게 뭔가요? 연기, 12연기의 행은 형성 과정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행이라는 것은 몸의 작용이 아니라 몸을 형성하는 작용. 그리고 그 몸을 형성하는 작용, 신행이 뭐라고 정의되나요? 들숨 날숨이다. 호흡이 바로 신행이다. 숨 쉬고 있는 동안엔 이게 내 몸이고, 숨을 쉬지 않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거죠. 숨 쉬지 않게 되면 이것은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한 시체라고 불리는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숨 쉬고 있다. 호흡이라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를 내 몸으로 만들어주는 작용이다.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신행이라는 말, 까야 상카라라는 말은 호흡을 말하고, 이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랬거든요. 온몸을 경험하자. 그래서 길고 짧은지를 분명히 알자 라고 집중을 심화하는 이 과정을 3번으로 말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분명히 아는 과정, 그러면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집중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니까 마음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그 향상하면서 몸은 더욱더 그 신진대사가 가라앉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집중과 관찰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호흡의 길이가 점점 그 신진대사, 그 몸의 상태가 잘 진정되면서 몸이 진정되는 만큼 공기의 양의 필요치가 줄어들고 그만큼 호흡은 짧아지죠. 그런데 이 호흡의 짧아짐이 어디까지를 가나요? 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4선에 가면 호흡이 소멸한다 라고 해서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호흡이 완전히 멈추죠. 몸의 신진대사가 필요로 하는 공기의 양이 콧구멍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산소 없어도 뭐 우리가 알지만 뭐 몸으로도 숨을 쉬잖아요. 피부 호흡 일어나요. 뭐 전체적인 그 산소의 필요량 중에 대략 30% 정도는 몸의 호흡을 통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70% 정도를 콧구멍을 통해서 조달하는 요런 그 우리가 뭐 생물학적 지식을 갖고 있죠. 호흡이 멈춘다라고 해서 숨 안 쉬고 죽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일상의 삶에서 호흡이 강제적으로 멈추어지면 몸이 필요로 하는 공기, 산소의 양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 중에 70%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면서 몸을 진정시켜 갈 때 그 몸의 진정에 따라서 필요한 공기의 양도, 산소의 양도 줄어들어서 말하자면 피부 호흡을 통해서 콧구멍과 관계없이 피부가 알아서 조달하는 그 30% 정도의 공기 양만 가지고도 몸의 생존이 유지될 만큼 몸의 상태가 진정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몸의 상태가 진정되면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행, 콧구멍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이 들숨 날숨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몸의 진정에 의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는 공기의 양이 필요 없어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고 나지 않게 되고 몸을 통해서 조달하는 공기의 양만으로 살아있을 수 있게 되는 요 상태가 제4선이라는 삼매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가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요 단계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분명히 안다. 길게 들이신다. 길게 들이시고 내쉬고 짧게 들이시고 내쉬고 하는 요 빠져나띠 인식의 과정에서 분명히 아는 요 두 단계하고 시카티 이제 행위로 가서 의도가 반영된 행위에서 온몸을 경험하자. 호흡 전체를 보도록 집중하자. 그러면 그 집중의 과정에서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되는 만큼 호흡의 필요량이 줄어들어서 제4선에 가면 호흡이 멈추는 요거 신행의 진정. 그러니까 몸이 진정되는 거하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숨을 쉬는데 이 숨이라고 하는 신행이 진정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호흡 전체를 보려는 이런 집중, 이런 관찰의 노력에 의해서 몸은 점점 흔들리지 않게 돼. 몸이 진정돼. 그러면 몸이 진정되는 만큼 호흡의 필요량이 줄어들면서 호흡이라고 하는 신행 또한 진정되어 가서 제4선에 가면 몸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몸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말하자면 피부 호흡을 통해서. 그러나 신행이라고 하는 들숨 날숨은 완전히 멈춘다, 진정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때 이제 경은 1, 2, 3, 4번을 말하고 있는데 이 1, 2, 3, 4번이 그러면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제3번으로 온몸을 경험한다고 시도하고 제4번으로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시도하고 요렇게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길다라는 상태를 빠져나띠 하고 짧다라는 상태를 빠져나띠 인식하는 거하고 시도한다라는 이 행위하고가 순서적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인식과 행위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일까? 사실은 이 부분 봐야 되죠. 행위를 싣고 공동주관으로 욕탐이 참여하는 그 자리에 사띠가 함께했죠. 요거요. 1, 2번을 통해서 호흡을 짧아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4번 시도한다라고 해서 온몸을 경험하고 신행을 진정시키고 요렇게 보지 않아도 되겠다. 물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도하자, 온몸을 경험하자라는 시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관과 공동주관으로 의라는 마음과 사띠라는 공동주관이 함께해서 인식되는 그 상태가 먼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띠가 붙잡아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진행이 좀 되어야 그 다음부터 행위 쪽으로 시도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1, 2, 3, 4를 말해도 좋고 뭐 그렇게 말해서 뭐 꼭 안 된다라고 할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메커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인식과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동시성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다에서 짧다라고 하는 호흡이 짧아지는 이 과정이 얼마만큼 짧아집니까? 라고 할 때 완전히 멈출 때까지 들숨날숨이 완전히 멈추어서 그 길이가 제로가 될 때까지 짧아지잖아요. 길다라고 빠져나띠 하고 짧다라고 빠져나띠 하는 이 짧다라는 인식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런 인식 길다, 짧다라는 이 짧다라는 상태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온몸을 관찰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신행이 진정되어 가지고 이 짧음에서 호흡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거기까지 짧아지잖아요.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 길다, 짧다라고 하는 짧아지는 과정이 3번, 4번 온몸을 경험하려는 시도가 작용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려는 시도가 작용해가지고 그 짧다라는 곳의 끝까지를 가잖아요. 뭐 이게 얼마만큼 어디부터 시도가 작용하는지 이런 거야. 뭐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자세를 잡고 사티를 준비해서 관찰을 하면서 조금씩 몸이 진정돼 가면서 이제 내가 호흡을 잘 붙잡고 있구나. 이제부터 좀 더 집중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온몸을 호흡 전체를 보도록 시도하자. 그런 가운데에 호흡이라는 신행을 진정시켜 가지고 제4선 제로까지 멈추는 데까지를 가자. 이런 시도가 진행되는데 뭐 그게 어느 시점부터 시도가 시작되느냐 하는 거는 뭐 수행자가 이렇게 길을 알려주면 그 길을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내가 온몸을 경험하려고 시도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겠죠. 뭐 그렇게 하여간 실행 관계를 본다면
아, 1, 2, 3, 4번은 그대로 길게 빠져나띠, 짧게 빠져나띠, 온몸을 경험하는 시도, 신행을 진정시키는 시도, 이렇게 1, 2, 3, 4가 순서적으로 간다. 라고 뭐 보아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인식, 빠져나띠 한다는 인식과 인식의 어느 시점부터 동시에 시도라고 하는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어 가지고 이 행위가 그대로 욕탐으로 사띠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짧아지는 빠자나띠를 이끄는 요런 상태로 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연말 연초 공부한 수행경전 특강에서 보면 바로 요 부분을 반영해서 대념 적용 23년 1월 29일 날 특강에서 이제 요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렇죠. 수행경전 특강 23012고 대념 적용 3 사띠의 준비 방법과 이어지는 과정의 병렬 진행 이래가지고 병렬적인 진행 과정 지금 말씀드린 요거죠. 1, 2번의 인식이라는 이 과정과 3, 4번의 그 시도 행위라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인식과 행위는. 그러면서 행위가 관심에 의해서 순환해가지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런 병렬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했거든요. 네, 요 부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온몸을 경험한다 라는 집중 과정에 의해서 몸이 진정되면서 그 위에서 신행의 진정, 호흡이 멈출 때까지 제4선까지의 과정. 물론 뭐 제4선 이후의 수행 과정은 뭐 그대로 호흡이 멈춰 있는 호흡의 관찰 가운데 진행되는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병렬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했고요. 아마도 이 빠자나띠와 시카띠를 병렬로 진행하는 요렇게 사념초 수행을 해석하는 건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삶의 메커니즘으로 오늘도 계속 제가 인식과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사띠, 욕탐, 행위 이렇게 그 1차 인식의 주관과 공동주관에 의해서 식이 생기는 이런 메커니즘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처음이겠죠. 그러나 타당성이 있죠. 요렇게 우리가 수행을 인식의 사띠가 병렬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런 관점으로 호흡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런 의미구나 라고 그 수행의 아주 정확한 이해 위에서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병렬되는 수행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짚어봐야 하는 게 있어요. 사띠를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사띠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나? 사띠가 있어야 콧구멍 앞에다가 준비를 시키죠. 어떻게 사띠를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제 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6번 상류다의 3번 개경인데 비구들이요. 그렇게 떠나 머무는 비구가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할 때 비구에게 염각지가 시작된다. 그때 비구는 염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칠각지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게 아니고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에 충만해야 하는 깨달음의 요소다 이랬죠.
염각지 이러면 뭐 마치 삿띠가 엄청 높은 경지에 가야 삿띠각지가 되는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하죠. 삿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죠. 염각지가 시작된다라는 말 자체가 삿띠가 시작된다. 삿띠가 시작되어야 콧구멍 앞에 준비하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삿띠가 시작되게 하느냐?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할 때.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거 뭔가요? 의업사유잖아요. 계속해서 떠오르게 한다? 그 사유가 인식으로 순환해가지고, 진행돼서 딱가 과정을 거쳐서 윗딱가로 생각이 떠오르죠. 계속해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그러니까 한 가지를 기억한다, 한 가지를 생각한다 하면 그것이 순환해가지고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반복하게 되죠. 나는 지금부터 호흡을 볼 거예요. 나는 호흡 수행자요. 호흡을 보자, 마음아 호흡으로 가라. 라고 호흡을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요 상황을 반복적으로 기억한다, 생각한다. 앉아서 호흡을 보아야 한다.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 밖의 장애를 제어해서 자리를 잡고, 몸의 방해를 제어해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그리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자. 어떻게 삿띠를 준비하느냐? 지금부터 나는 호흡을 볼 거예요. 나는 지금 호흡 수행을 하는 중이야. 호흡 하고 호흡을 봐야 한다. 호흡을 보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호흡을 보자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요렇게 반복해 줄 때 삿띠가 생겨난다. 그렇게 생겨나는 삿띠를 콧구멍 주위에 준비한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요. 사실은 많은 수행처에서 삿띠를 이야기하죠.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삿띠를 어떻게 생겨나게 해서 콧구멍 주위에 세웁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하라고 하지. 부처님은 어떻게 삿띠를 생겨나게 해서 콧구멍 주위에 준비시키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발견한 거죠. 네, 요렇게 삿띠를 준비하는 일이 시작되고요. 제가 지난번 특강에서는 요 삿띠를 이제 몇 단계로 좀 발전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삿띠가 준비된다. 생겨나서 준비되는 거. 그리고 나면 확립된 삿띠가 잊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잊히지 않는 확립된 삿띠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밀착된 삿띠라고 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생겨난 거니까 잊히지 않는다. 그 기억을 하는 일이 그대로 고정된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삿띠가 완전히 호흡에 밀착된다. 빠띠삿띠라고 해서 밀착된 삿띠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밀착된 삿띠는 이제 대념처 경우의 후렴에서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라고 해서 나와요. 요건 후렴 쪽에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호흡 수행으로, 그러니까 신념 저희 첫 번째 대상으로 호흡 수행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있죠. 숙련된 선방공이나 선방공의 제자는 길게 끌면서 나는 길게 끈다라고 알고, 짧게 끌면서 짧게 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게 약간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건 선반이라고 하는데 물레 같은 거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요. 길게 돌리고 짧게 돌리면서 이거요. 숙달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길게 돌리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길게 돌아가고 있죠. 하는 일에 따라서 길게 돌리고 짧게 돌리고. 그런데 하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만큼 길게 돌아가고 있다.
필요한 만큼 짧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호흡 수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선반공의 작업이 선반을 돌리는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반을 돌리는 거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을 돌리면서 길게 돌리고 짧게 돌리고 내가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돌리는 일과 무언가 목적하는 일을 하는 거, 깎는 일을 하는 거는 동시에 진행이죠. 인식과 행위가 동시 병렬로 진행되는 거. 이렇게 선방공의 비유로서 말해주는 게 이렇게 동시 아는 것과 시도, 행위하는 것이 병렬로 진행된다. 라는 것을 비유로서 사실은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1, 2, 3, 4번이 단지 순서대로 라기보다는 길게 짧게라고 하는 인식과 시도라고 하는 것이 병렬로 진행된다 라고 메커니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죠. 네, 요런 부분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후렴은 내일 공부는 비교적 좀 설명할 부분이 짧으니까 후렴 이야기는 내일 신념 저희 두 번째 주제로부터 설명하면서 후렴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